이런 비주얼인데 반딱반딱한 요 표면, 여기 헤이즐넛이랑 브라운이나 프랄리네를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런 말을 오늘 처음 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오늘은 브라우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브라우니의 식감이 왜 이렇게 쫀득하고 얇은 코팅이 생기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실 수 있고요. 좀 독특한 게 견과류가 들어가는데, 견과류를 볶아서 캐러멜이랑 갈아주면 액상화되는 그런 페이스트 상태를 프랄리네라고 하는데요. 그 프랄리네랑 브라우니의 조합이 어떤 맛이 날지 한번 상상해보면서 오늘 즐겁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캐러멜을 만들 때 백설탕을 쓰고 뭐 황설탕, 흑설탕으로 캐러멜을 만드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거의 못 봤어요. 여기 안에 소량이지만 제가 소금도 같이 계량을 해두었습니다. 오늘 저는 헤이즐넛이랑 피칸을 두 종류 준비했어요. 한 가지 종류만 써도 되고 두 가지 종류 써도 되고 호두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마카다미아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겠죠. 오일은 필수 재료는 아니지만 가정용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하게 되면 시중에 파는 것처럼 아주 고운 질감을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성능이 좋은 그런 비싼 기계가 아니다 하면은 좀 식용유를 조금 섞어주시는 게 곱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철판 위에 뭐 실리콘 매트 쓰셔도 되고 테프론 시트 있죠? 그거를 철판에 꼭 깔아주셔야 돼요. 견과류를 펼쳐놓아요. 헤이즐넛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세척해서 물기를 살짝 털어낸 다음에 예열한 오븐에 넣고 150도에서 7분에서 8분 정도 구우시면 가운데가 살짝 연한 갈색이 되는 정도로 짧게 구워주었어요. 피칸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쳐요. 피칸 사이사이 주름에 있는 불순물도 제거되면서 떫은 맛도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예열한 오븐에 넣고 150도에 15분 정도 구우면은 지방이 밖으로 새어나와서 지글지글 끓는 게 보일 때까지 한번 구워주셔야 돼요. 두고 이제 캐러멜 만들어 볼 거예요. 냄비를 살짝 데워줄게요. 바닥이 살짝 따끈따끈해질 때까지 살짝 예열을 해줄게요. 설탕을 한 겹 깔아줘요. 두껍게 깔지 말고 이렇게 그냥 한 겹 깔릴 정도로만 부어주세요. 설탕이 이제 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순식간에 색깔이 올라오기도 하고 금방 녹고 이러기 때문에 눈을 떼지 말고 잘 봐주셔야 돼요. 골고루 녹이라고 주걱으로 조금 저어줄게요. 녹으면 또 넣어요. 약불로 계속 녹여주시면 돼요. 설탕을, 백설탕을 쓰는 이유가 캐러멜라이징 되면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황설탕, 흑설탕을 쓰게 되면 그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느 정도 태우고 있는지를 실시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설탕을 쓰는 게 적절해요. 자, 또 설탕이 녹으면 추가하기. 그리고 설탕은 한 번에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추가하는 것도 실패하지 않고 캐러멜을 끓이는 포인트죠. 또 어우러지면 설탕 투입. 마지막 설탕 넣네요. 보시면 완전히 액상 상태이면서 갈색으로 변했고 설탕 입자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다 녹았어요. 이 캐러멜을 견과류 쪽에 부어주세요. 매트를 깔지 않고 부으시면 철판에 다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베이킹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프랄리네를 만드는 테크닉은 셰프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118도까지 끓였어요. 견과류랑 소금 넣어주세요. 설탕이 다시 하얗게 결정화 될 때까지 버무려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준비한 견과류는 실온 상태여서 온도가 낮잖아요. 근데 시럽은 굉장히 고온이었죠. 갑작스러운 그 온도 변화로 인해서 설탕이 다시 굳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다면 여러분들 시럽을 잘 끓이신 거예요. 중불 정도로 다시 이렇게 버무려서 캐러멜라이징을 해줄게요. 오래 태울수록 씁쓸한 맛이 생겨요. 취향에 따라 볶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 버무려졌습니다. 덩어리 지지 않게 흩뿌려주세요. 완전히 식히신 후에 믹서기에 넣고 액상화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갈아주시면 그게 프랄리네가 되는 거예요. 있거든요. 내가 만들려는 과정이 로스팅 효과를 높일 것이냐, 작업성을 좀 빨리 해가지고 신속하게 만들 것이냐, 캐러멜 태움 정도를 내가 스스로 조절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라서 정답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고 내 스타일에 맞게 진행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캐러멜이 바닥에서 똑 떨어질 정도로 단단하게 사탕처럼 굳은 상태가 됐습니다. 캐러멜이 말랑말랑하면 푸드 프로세서에 갈 수가 없어요. 끈적끈적한 껌처럼 달라붙어서 갈리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단단한 상태로 붙여주시고요.
1차로 살짝 갈아주신 다음에 오일을 좀 넣을 거예요. 식용유이고요. 5g 정도. 견과류에서도 지방이 새어나와서 오일을 넣지 않아도 오일리하게 액상화 되거든요. 그때까지 갈아주는 게 프랄린이기도 하고, 이제 가정용 이런 푸드 프로세서로는 그렇게 곱게 갈기가 힘들어요. 더 곱게 갈아주는데 도움을 주려고 오일을 추가한 거예요. 빼셔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갈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흐름성이 좀 있죠. 사실 이거보다 더 곱게 갈아주면 시중에 파는 것 같은 부드러운 프랄리네가 되는 건데, 가정용 기계로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돼요. 입자가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그리고 반짝반짝하게 윤기가 흐르고 있죠. 이 정도로 갈아주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사용 전까지 잠깐 실온에 꺼내두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우니 재료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실온에 둔 계란, 흰자랑 노른자 같이 풀어가지고 80g 계량해주시면 돼요. 브라우니 특유의 꾸덕하고 쫀득하고 찐득찐득한 그런 식감은 가루 함량은 적고 설탕과 초콜릿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식감이거든요. 그래서 가루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밀가루를 박력분이 아니라 중력분이나 강력분 쓰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헤이즐넛 가루가 들어갔는데요. 견과류 가루가 풍미를 올려주면서 촉촉함을 더해준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넣었어요. 브라우니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맛있고 비싸고 좋은 초콜릿, 그리고 코코아 가루. 초콜릿에는 타협을 하지 마세요. 저는 발로나 코코아 가루 썼습니다. 그리고 황설탕이랑 소금도 같이 계량을 해두었어요. 깊은 풍미를 내시려면 황설탕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토핑용 헤이즐넛은 오븐에 한번 구운 거를 반으로 잘라서 준비했어요. 깔리바우트 57% 초콜릿 사용했는데요. 초콜릿 브랜드도 여러 가지지만 그 마지노선이 깔리바우트라고 생각해요. 실온 상태의 버터도 같이 계량을 해두었는데 그냥 일반 무염버터 어느 브랜드든 괜찮아요. 더 맛에 욕심을 내겠다 그러면 바르버터 쪽으로 가는 거죠. 뜨거운 물 위에 올려가지고 중탕으로 완전히 녹여주시면 돼요. 오늘 레시피의 특징이 설탕이랑 계란을 같이 거품 낼 거예요. 공기주입을 하지 않고 그냥 믹싱만 하면은 좀 더 무겁고 찐득한 식감이 생기는데, 식감은 얼마나 굽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짧게 구운 브라우니는 굉장히 찐득찐득하고 꾸덕해요. 근데 오래 구울수록 푸슬푸슬해요. 굽는 걸로도 충분히 제가 식감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죽 자체 볼륨감이 생기면 그 촉촉함이 오래 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브라우니 위에 아주 매끈매끈한 막이 생겨요. 이 계란 속에 설탕이 완전히 100% 녹으면 그 설탕 막이 위에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마카롱 꼬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탕이 녹음으로 인해서 반짝한 코팅을 만들기 위해 오늘 휘핑을 쳐주는 겁니다. 넣어요. 브라우니 달아서 싫으신 분들은 초코 함량으로 당도를 조절하시는 게 더 좋고, 설탕을 막 줄이시면 아예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그런 쫀득한 식감이 안 살아요. 그래서 설탕 웬만하면 줄이지 마세요. 완전히 어우러질 때까지 주걱으로 저어서 유화시켜주세요. 초콜릿이 유화가 잘 되면 겉도는 거 하나도 없이 광택감이 막 돌죠. 이렇게 되면 잘 섞으신 거예요. 50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데워가지고 전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떼줬고요. 저속으로 믹싱할게요. 일단 자, 바닥에 초콜릿 가라앉은 곳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어가지고 채쳐넣기, 이런 식으로 약간 J자 그리면서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부드럽게 믹싱해주세요. 바닥도 긁어서 안 섞인 곳 없이 반죽 짤주머니에 담아주세요. 예죠? 비린내. 잘 떨어지기 위해서 종이 호일 부착해놨고요. 균일하게 담아야 되니까 우선 절반 정도씩만 1cm 정도 위에서 쭉 짜고 왼손으로 누르기.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팬닝할 수가 있어요. 팬닝하실 때 오른손이 이렇게 짜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짜는 곳은 높이 그대로 쭉 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채워넣으면 돼요. 다 썼어요. 만든 거.
이 팬딩이 끝나서 오븐에 구워줄 건데요. 브라우니 특유의 꾸덕하고 찐득한 맛은 살짝 덜 구웠을 때 나타나는 식감이거든요. 2초 정도 찔러가지고 다시 꺼냈을 때 반죽이 군데군데 잘 묻어있어야 돼요. 그 상태는 구우면서 오븐에 꺼낼 때 또 보여드릴게요. 160도에 12분 정도 우선 구워줄게요. 160도에 16분 구웠고요. 꼬지 테스트로 찔러서 안 익은 거 아니야 라 생각하실 텐데 브라우니는 오버쿠킹이 더 맛없어요. 얇게 묻었죠, 반죽이. 근데 두껍게 묻는 경우 있어요. 그건 안 익은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얇게 코팅되듯이 묻는 건 괜찮아요. 가운데 푹 꺼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라앉는 거 오븐에 속까지 100%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감이 지금은 부들부들하거든요? 말랑말랑하고. 근데 하루 냉장 숙성을 하시면 진짜 꾸덕하고 쫀득해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 퐁당오 쇼콜라라고 혹시 알아요? 푸딩처럼 떠먹는 초코 디저트 있거든요?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가. 근데 냉장고에 숙성시키면 쫀쫀하게 변해요. 맛있게 먹는 팁은 여기 헤이즐넛이랑 브라운이나 프랄리네를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초코는 혀에서 녹고 이 프랄리네는 약간 바삭바삭한데 이 초코 향이랑 프랄리네 그 풍미가 미쳤어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매번 시식을 하지만 미쳤다는 표현 안 썼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미쳤어요.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런 말을 오늘 처음 쓴 것 같아요. 그만큼 맛있으니까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들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